안녕하세요. 까미맘의 인생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백두산 서파를 통해 천지를 다녀온 이야기와 금강 대협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금강 대협곡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백두산이 분화되면서 이루어진 곳으로 오랜 침식작용과 풍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금강 대협곡은 약 2.3km의 거리를 40분에서 5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둘러보는 코스인데요. 중국에서는 생태 여행 코스로 개발하여 원시림을 잘 보존하고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협곡과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가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이곳엔 기존의 금강 하국에 약 1000년 전에 폭발한 백두산 화산 부스러기와 유상 퇴적물, 부암, 화산재 등이 쌓여 있다고 해요. 협곡의 길이는 약 70km 이른다고 하는군요. 이도 백화에서 1시간 30분 버스로 이동하고 금강 대협곡을 둘러본 후 다시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백두산 입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고도가 높아서 기후 변화가 매우 변화무쌍하여 천지를 보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2번 다 보고 왔습니다. 백두산을 오르는 길은 북파 코스와 서파 코스가 있는데요. 북쪽 언덕으로 가는 길은 산 정상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서쪽 언덕으로 가는 길은 엄청난 길이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중국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2744m의 높이를 가진 고산인 백두산은 산 아래와 산 정상의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해서 늘 우비와 우산 그리고 여름에도 방한복을 꼭 준비해야만 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중국의 길림성에 접해 있는 백두산은 2744m의 높이와 깊은 수심을 지닌 채 아주 고요히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지의 평균 수심은 213m에 이르며 최대 수심은 384m에 이른다는군요. 첫날 서파로 오르는 도중 산 정상이 가까워오자 비가 억수로 내려 천지를 볼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잠시 구름이 밀려간 사이 저희는 맑은 천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정상에 오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었는데요. 저 같은 마음으로 이곳을 찾으셨겠죠. 제 바로 위에 형님 4분께서는 5대양 6대주 안 가본 곳 없이 다 다녀보셨지만 백두산 천지만큼 감흥이 있는 곳은 못 보셨다고 해요. 내 나라 땅을 놔두고 남의 나라에 돈을 주면서까지 멀리 돌아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풍경 하나라도 놓칠세라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창밖을 봅니다. 차 모양은 벤츠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옛날 포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를 얼마나 빨리 모는지 고개 운전을 하면서 덜커덩대는 소리에 살짝 겁도 났습니다. 8월이라 산 밑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산 꼭대기는 엄청 춥다고 해서 두터운 옷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춥더군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나무의 키가 점점 작아지고 들판의 모습도 거무스레한 화산재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백두산 서파에 도착해 보니 백두산의 정기와 향기가 저에게 잘 왔다고 하면서 반겨줍니다. 제 일생에 꼭 한 번은 와보고 싶었던 백두산을 마침내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아쉽고도 시린 마음이 올라오는군요. 드디어 서쪽 언덕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연신 코를 벌름대면서 걸었습니다. 풀 한 폭이 졸졸 흐르는 계곡물 한 움큼까지 어찌 이리도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대조영 장군, 강감찬 장군 등 위대한 영웅들이 이루어냈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했던 무능한 위정자들이요. 역사는 돌고 돌아 늘 현재를 비춰줍니다. 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파 언덕을 오르내리는 가마꾼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은 이 가마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에 잔뜩 걱정을 하고 올라갔는데요. 김씨네 형제 12명에겐 운수대통한 날이었다죠. 3대가 덕을 쌓아야만 천지를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산을 내려올 때 올라오시던 분들은 폭우가 쏟아져서 못 보고 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맑은 천지를 볼 수 있었다면 좋았었겠지만 흐린 천지라도 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건너 보이는 북녘 땅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두고도 외어벌이 한푼을 못하고 있는 바보들입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해외 동포들과 남쪽 동포들만 실어 날라도 대단할 텐데 말이죠. 그나저나 백두산 분화구에 폭발 조짐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백두산은 천년 주기로 대폭발을 하고 100년마다 작은 폭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 고요한 호수 밑에서는 이글이글거리는 마그마가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은 맑은 천지를 볼 수 있기를 고대하며 올라온 계단을 다시 하염없이 내려가야만 합니다. 산을 내려가는 우리의 여유로움과는 다르게 걱정스런 표정의 또 다른 순례객들이 우비를 입고 하염없는 길을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 사람들도 많았지만 중국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백두산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장백산이라고 해야 알아듣네요. 동북 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여 근현대사뿐 아니라 고대사까지 모두 중국의 역사 속으로 편입시켜버리는 사람들,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날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열강들의 힘 겨루기 속에서 가여운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선진들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길가에서 블루베리를 파는 상인들의 외침도 정겹습니다. 조그마한 팩 하나에 우리 돈으로 3,000원입니다. 고단한 여행 끝에 삼겹살에 된장찌개까지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